성공한 사람들 중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진짜 정확하게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물론 어느 정도 알긴 하겠죠. 하지만 조언이라고는 감사하라 혹은 베풀어라 그런 얘기들만 잔뜩 합니다. 물론 좋은 말이죠. 근데 뭔가 빠진 느낌이 드는 것 같을 때 없으신가요? 부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그것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활용해야 할 것은 바로 악의 에너지입니다. 악의 에너지라 뭔가 되게 비상식적이고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악의 에너지란 적대심, 질투, 체면, 허영심 같은 감정입니다. 원래 타고난 사람 말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성공으로 가기 위해선 우선은 이런 악의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평소 듣던 말들과 다르게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성공 법칙. 오늘 소개할 책은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저자는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이 성공 법칙에 대해서 근거도 얘기합니다. 자신이 독립한 후 2년 만에 부자 순위 명단에 오른 이야기, 그리고 컨설턴트로서 3,000개 넘는 회사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실제 사례가 그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사장이나 직장 상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조언해주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저절로 따라붙는다. 말은 그럴싸한데요.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겸손해라.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들을 실천하면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럼 현실로 돌아와 주위를 둘러봅시다. 이 말대로 살았는데도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으로 퇴직하는 사람이 널렸어요. 그럼 왜 이런 상식적인 성공 법칙은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저자는 돈을 어느 정도 번 이후에 이 이유를 알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은 자기에게 엄격한 기준이 있기에 자기 훈계의 메시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와닿지 않으시나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만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해 겸손해야 한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하다. 같은 상투적인 말을 되풀이한다고 해요. 저자는 보통 사람일 때부터 돈을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 성공 법칙을 무시하고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 일반적 성공 법칙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저 돈을 버는 데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날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나는 겸허를 혐오하고 철저하게 오만해지기로 했다. 회사를 나와 독립한 후 그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법칙 중 대부분은 그들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 만든 법칙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성공 법칙을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도리어 역효과만 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앞서 얘기한 악의 에너지는 부스터의 점화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 성공해주겠다 하는 적대심, 질투 같은 감정들을 연료로 써보는 거예요. BTS를 탄생시킨 하이브의 의장 방시혁은 서울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의 원동력은 분노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꿈 대신 분노가 있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현실, 저를 불행하게 하는 상황과 싸우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고 제가 멈출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께 위로와 행복을 드렸다면 그건 제 꿈이 아니라 저의 불만이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돈에 쪼들리는 사람, 부자, 마음만 부자, 마음과 돈 모두 부자. 부자의 얘기를 들으면 평범한 상태에서 마음과 돈 모두 부자가 되기까지 단숨에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단숨에 금전적으로 안정의 궤도에 오르는 게 우선입니다. 순서는 1, 2, 4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옳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은 뒤에 마음의 풍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켈리 최 회장님도 부자가 된 뒤에 마음 수양이 필요함을 깨닫고 웰싱킹이라는 책을 내고 마음의 수양에 대해 전파하는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악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막 무슨 만화 주인공처럼 각성을 하는 건 아닐 테고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아, 갑자기 유사과학? 하는 생각 하시나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 근거는 뇌의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뇌는 사실 기억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날 때마다 재구축된다고 합니다. 뇌 안에는 시냅스와 시냅스가 서로 결합해 기억의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목표를 향하는 레일이 깔려 인생의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뇌와 좌뇌는 이 그림과 같은데요. 우뇌는 입력 장치인 하드디스크, 좌뇌는 출력 장치인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잠재의식을 저장하는 우뇌의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는 행위인 거예요. 우선은 하기 싫은 일을 골라내서 적어봅시다.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반대로 하고 싶은 일도 적어봅시다. 이것들은 몇 가지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적은 종이를 아침 저녁으로 잠들기 전에 읽어보고 외출할 때도 들고 다니도록 합시다. 이 목표를 쓸 때는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1. 현재형으로 쓴다. 2. 모두 이루어진 듯 기분 좋게 읽는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목표를 스마트 원칙에 맞게 적으면 좋습니다. 스마트란 영어 단어에서 가져온 말인데요. 쉽게 말해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동의하는지 현실적인지 길이 명확한지 이 원칙에 따라 목표를 나열해보면 연수입을 늘린다 1억 원, 이 정도는 벌어야 넉넉하다, 이 정도는 가능하다, 내년 7월 1일까지 이런 식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적었던 목표를 내년 7월 1일 연수입 1억이 달성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가능한 목표와 시기를 정확하게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둔 목표가 달성될 때마다 간단하게 좋은 술이라도 마시고 자축하면 좋습니다. 파블로프의 개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어감이 좀 이상한데요. 한마디로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거예요. 목표를 쓰면 반드시 하나씩 이루어질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적으라고 했지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먼저 겪어야만 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직장을 나와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안정적이지 못하다거나 여럿이 있던 회사와 다르게 내가 일을 해야지만 사업이 돌아가거나 하는 나쁜 면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좋은 면은 없고 나쁜 면을 피해갈 방법을 모색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독립하기 전에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미리 사업이 나와 맞는지 일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만약 장사를 할 거라면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해보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적어둔 목표를 토대로 미래로부터 거꾸로 현재의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을 하도록 해봅시다. 저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시나리오를 짜라고 얘기하는데요. 효과적인 시나리오 작성 방법으로 시각화 테크닉을 사용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겨내기 위해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발상이 생기기 쉬운 잠이 들기 전 찰나를 이용해 연습하라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실현하고 싶은 상황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메워가는 과정을 쫓아가 보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고 눈을 감고 목표가 언제 실현되면 좋을지 그려봅시다. 2년 후로 잡고 제 목표를 그려볼게요. 여기는 2025년 7월입니다. 아주 드넓은 야외 카페에 와 있습니다. 어디선가 낯이 익은 강아지가 나를 향해 뛰어옵니다. 강아지를 쓰다듬고 강아지가 뛰어온 곳을 보니 2년 후에 내가 서 있습니다. 2년 후에 나는 내가 오길 기다렸다고 해요. 카페에서 간단히 무언가 일을 하던 미래의 나는 자리를 옆자리로 옮겨 현재의 나와 앉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나는 얘기합니다. 너가 2년 전에 바라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주변을 둘러보면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롭게 일을 하고 있지. 이 모든 게 너 덕분이야. 너가 그때 유튜브를 하는 결심을 했던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얘기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종이에 적고 되뇌이고 잠재의식에 주입시켰고요. 뇌가 행동을 만들게 되고 목표한 성공으로 가는 길에 레일을 깔아주었고요. 목표를 향해 악의 에너지로 출발했지만 마음과 돈 모두를 얻게 되는 성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자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곤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비상식적 성공 법칙은 부자가 하는 이야기들의 이유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공감이 되었던 책입니다. 저도 낙천적이었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저를 사로잡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때는 복수심 같은 것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회사 조직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하여 악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에너지를 목표로 향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금이었습니다.